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대학교 박기훈 선생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고함유된 소위 이야기하는 파바톤 콩잎을 생산하는 기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생산된 파바톤 콩잎을 식이학 소재로 응용하는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경쟁력 있는 식이학 소재는 국가 경쟁력, 특히 농생명 산업 쪽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많은 R&D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성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인증형을 다 포함해서 모든 기능식품을 다 합해도 매출액 규모로는 이 홍삼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천 생물 소재가 없어 그렇다. 원천 생물 소재라 하는 거는 이와 같이 활성 대사체가 함유량이 높고, 그다음 활성 대사체의 표준화가 용이하고 바이오매스 확보가 용이하고, 더 중요한 것은 소재 자체에 독점권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파바톤 콩잎은 소위 이야기하는 원천 생물 소재입니다. 원천 생물 소재는 작물에서 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이 원천 생물 소재로 가기 위해서는 작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활성 지표 물질이 낮고, 그 다음에 독점권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원천 생물 소재를 활성 지표 물질의 함량이 높고,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의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 생물 소재 관련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M 작물을 개발해서 원천 생물 소재로 접근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만은 이 안정성 문제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분자 육종을 통해서 대단히 가야 될 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리는 길이고, 그래서 제가 적용한 기술은 대사체 농업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 대사체 농업이라 기술이라 하는 거는 식물 안에 들어있는 저분자 활성 대사체의 함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농업 재배 방법, 농업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사체 농업 기술은 환경 변화를 줘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한 생육 시기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세 방법은 상당히 마일드한 방법이고, 제가 오늘 저희들이 적용한 기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신호 전달 물질 트랜스크립션 팩타를, 물질 생합성에 관여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타를 저희들이 여기서 스티뮬레이션 시켜서 활성 물질의 함량을 높이는 이 기술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세포는, 식물 세포는 외부에서 자극을 받으면은 슈폭사이드가 과량 활성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ROS, 그 다음 G 프로테인이 액티베이션 돼서 최종적으로는 맥 카이네이즈가 굉장히 많이 활성이 돼서 이 맥 카이네이즈가 요 시그널 트랜스덕션에 관여하는 에틸렌, 살리실릭 애시드, 자스모닉 애시드, 메칠 자스모닉 애시드를 여기서 이거를 자극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 소위 이야기하는 활성 대사체의 함량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있는 여기에는 에틸렌 같은 시그널 트랜스크립션 물질을 바로 적용해서 활성 물질을 증가시키는 이런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얻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는 일반 콩잎이에요. 일반 콩잎에는 대사체가 요것이 캠파페롤 유도체인데, 요 캠파페롤 유도체 말고는 화합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대사체 농업을 적용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붉게 표시되어 있는 4종의 화합물,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과량 발현합니다. 그래서 확인한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일반 콩잎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얻은 파바톤 콩잎입니다. 그래서 파바톤 콩잎은 우리가
현재 지구상에서 먹을 수 있는 식물체 잎 중에서는 가장 높은 함량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일반 콩잎하고 파바톤 콩잎의 대사체를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요 흰맵 데이터를 보시면은 올라간 푸르게 된 물질, 그 다음에 내려온 붉게 된 물질을 갖다가 저희들 흰맵하고 그 다음에 박스 플롯을 가지고 해보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가장 활성이 강력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제네스틴 배당체가 한 120배 정도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다이드제인 유도체가 한 180배 정도 증가가 되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사체 분석의 S플롯입니다. S플롯을 보시면은 요 전체적으로 복판에 있는 거는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이고, 저 위에 있는 건 약간 감소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증가한 화합물은 여기에 있는 튀는 요 화합물들입니다. 요 화합물 4종이 앞에 말씀드렸던 붉게 표시되어 있는 4가지 화합물, 제네스틴하고 다이드제인 배당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적으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출발점이 보시는 바와 같이 페닐알라닌부터 시작해서 생합성이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처리했던 에틸렌이 요 관련된 그 생합성 인자들을 활성화시켜서 이것을 대량 생산, 대량 축적시킨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이제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모든 호르몬이 그렇듯이 호르몬 자체로서 기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이 여기에 있는 리셉터를 만났을 때 기능을 합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이 리셉터를 만나면은 세포의 이제 전사인자가 되어서 세포를 성장하고 세포를 분화시키고 세포를 발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에스트로겐은 나이가 들면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 50대부터는 그 함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면은 이와 같은 이 에스트로겐 리셉터는 이와 같이 알파, 베타 형태가 있는 리셉터가 있는 곳에서는 노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지금까지 있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이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피부, 여기에 있는 피부, 뇌, 심장, 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저게 베타 같은 경우는 이 복부 지방, 이쪽에 이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그 에스트로겐의 그 함량이 줄어들면은 이 부위가 급격하게 이렇게 노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이 남성분보다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리셉터들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에스트로겐 공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그 파바톤 콩잎은 에스트로겐 대체제로서 일반적인 갱년기 증상, 그 다음에 치매 및 기억력, 뼈 건강, 피부 노화, 지방 축적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원천 소재입니다. 자, 이거는 이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의 소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될 수 있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리셉터하고의 서로 간에 바인딩 어피니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은 에스트로겐 구조가 이게 푸른색 구조고 이소프라본 구조가 붉은색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소프라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구조적으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에스트로겐하고 이소프라본이 그 리셉터에 그 바인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소프라본 계열 화합물은 자연계에 1000종 이상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바톤 콩잎에 들어있는 여기 있는 다이드제인하고 제네스틴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것들이 여기에 있는 에스트로겐 리셉터하고 바인딩 어피니티가 다른 아이소프라본보다는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소프라본 계열 화합물은 많이 있지만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메커니즘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제네스틴하고 다이드제인. 그래서 요 두 아이소프라본이
그 콩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저희들 소위 아이소프라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고시 원료의 등급이 막 달라져서 그런데 예전에는 가장 괜찮은 고시 원료 중에 대두이사포라본이 들어있습니다. 대두이사포라본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이미 등재하기 전에 이미 기능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검증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대사체 농업을 하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식물성 에스트로겐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거는 일반 콩잎의 유리아미노산입니다. 물로 추출했을 때 나오는 유리아미노산인데 이거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이거를 처리한 파바톤 콩잎에서는 그 필수, 비필수 유리아미노산이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스파라진 같은 경우는 요 뇌 기능 비필수 아미노산이긴 하지만은 뇌 기능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피로 회복 등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아스파라진이 25배, 그 다음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이 10배, 히스티딘이 10배 등 대부분의 유리 아미노산의 함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필수 아미노산은 7배,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여기에 이미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하고 여기에다가 다른 어떤 매트릭스로서 유리 아미노산 필수, 비필수,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나은 기능을 가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콩껍질에서 화학적으로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낼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 콩은 안에 있는 단백질이 한 30%,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30%, 지방이 한 20-30%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식이약 소재로 쓸 때는 그 가공적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용매를 가지고 추출하면은 그 안에는 유리아미노산은 거의 없습니다. 유리아미노산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소위 사포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있는 식물성, 저희들이 개발한 파바톤 콩잎에는 콩이에서 가지고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보다 함량이 한 5배, 그 다음에 콩이 가지고 있지 않은 유리아미노산 또는 기능성 펩타이드가 다량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한 소위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콩에서 추출해서 유통되고 있는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생리 활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생산 기술은 실험실 기술을 넘어서 이미 포장해서 이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까지는 거의 그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완성 단계에 와 있고, 요 기술은 이거를 그 스마트 챔버 내에서 일어나는 기술들입니다. 스마트 챔버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식물 공장으로 접목해서 그다음에 산소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뭐 습도 등 다양한 그 파라미터들을 저희들이 이제 거의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술들, 생산 기술은 이와 같은 장비들만 있으면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되는 일련의 이제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들은 이것들이 산업화가 실제로 된다 그러면은 기업에서 자동화를 다 시켜야 되는 그런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재 파이로트 형태로 실험하는 파바톤 콩잎을 생산하는 그 필드하고 장치들은 우리 경상대학교 대공 농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파바톤 콩잎을 생산하는 관련 기술들을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가장 괜찮은 그 JFC 미국 농화학회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스마트팜 관련 기술들은 그 인더스트리얼 크롭스 프로덕션에서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가장 괜찮은데 학술적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술을 여기에 있는 국내 특허 세종을 포함해서 지금 미국 특허를 등록을 완성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 특허를 완성을 했고, 얼마 전에 중국 특허하고 유럽 특허를 등록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특허는 현재 개별국 진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특허는 용도 특허가 아니고 이 파바톤 콩잎을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고함유되어 있는 콩잎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이 기술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소재 자체로서의 원천 소재로서의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앞에 이제 생산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소개해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이 식이학적 용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 대사증후군이라 하는 거는 결국은 생활 식습관, 유전적인 요인, 호르몬 불균형에서 오는데, 특히 에스트로겐 함량이 떨어지면은 여성 호르몬이 저하하고 그다음 복부 비만, 지질 대사장애, 대사질환 등으로 해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가지고 갱년기를 다 개선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서 이 비만, 간 기능 개선, 또한 그 뇌 기능 등 다양한 용도로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된 파바톤 콩잎에 보시는 바와 같이 4주간 반복 경구 투여, 그 다음에 급성 경구 독성 시험 등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았고, 또 그 다음에 이 콩잎 자체가 식약처에서 먹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독성 시험을 완료를 했고, 갱년기 모델을 가지고 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갱년기는 그 쥐를 사용했습니다. 쥐를 사용했고, 컨트롤 G, 그 다음에 요를 그 난소를 적출해낸 오바리터미 하는 요 OVX 요 있는 요 네거티브 컨트롤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L 해서 약간 낮은 도세이지로 먹인 쥐고, H 붙은 거는 조금 하이 도세이지로 먹여 있는 그 쥐를 가지고 저희들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그 복부에 요 좀 보기 좀 그렇습니다만 장 감막 지방 축적에 대한 저감 효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NM은 요거는 컨트롤 G고, 그 다음에 OVX는 요거는 난소를 적출한 저게 갱년기 G고, 요거는 우리가 먹은 G입니다. 먹은 G인데, 요거를 보시면은 일반 G, 정상주에 비해서는 한 2배 이상 지방의 함량이 축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보니, 하이 도세지로 먹인 거는 거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지방이 축적이 경감시키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찰을 했고, 같은 지방인데 요거는 그 신장 주변입니다. 신장 주변에 거는 로우 도세이지를 여기에 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컨트롤 G하고 그 다음에 그 갱년기 G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걸 저희들이 먹이니까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이와해서 거의 정상지에 같이 가깝도록 하는 거고, 요거는 요 간지방 축적입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여성분들 간의 지방이 많이 축적되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갱년기지는 일반에 비해서는 부피적으로 적어도 한 1.5배 이상입니다. 1.5배 이상인데 저희들이 먹으니까 거의 정상치에 가깝도록 하는 거. 요것은 골다공증 관련입니다. 골다공증 관련인데, 요거는 정상적인 G고, 요거는 이제 갱년기 G고, 이거는 갱년기 G에서, 갱년기제에다가 저희들 파바톤 콩잎을 요거 로우 도세이지로 먹인 거고, 하이 도세이지로 먹인 겁니다. 보시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확연한 차이가 나고, 그래서 골 밀도가 증가하고, 뼈 영족비 증가하고, 그 다음 뼈 장기둥, 뼈 장기둥의 간격이 감소하고 또 장기둥 수가 증가하는 이런 성과들을 저희들이 얻었고, 전체적으로 사진을 확대해서 이와 같이 장기둥 수가 증가하고 뼈의 재흡수된 공간이 증가한다 해서 이 골다공증 개선 쪽으로 효과가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랭클 가는 거는 저게 뼈를 파괴하는 관련 거고, OPG 가는 폐를 피는 이거를 오히려 이거는 폐 파괴를 갖다가 방지하는 활성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가 먹인 거는
확연하게 증가를 한다. 그래서 뼈 재생 쪽으로 상당히 이게 효능이 있는 걸로 보이고, 또 이와 같은 카페신 K라고 하는 뼈 재흡수 지표와 관련된 요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뼈 관련해서 그 면역하고 관계되는 IL6, COX2, 그 다음에 NF-kappa B들도 요 같은 염증 관련된 것들도 저희들이 파바톤 콩잎을 먹음으로써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피부입니다. 요 피부인데, 이 피부를 가지고 염색을 시키면은 이 피부가 안에 들어있는 피부가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이 염색을 시키면 푸른색으로 나옵니다. 푸른색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컨트롤 기고, 요거는 갱년기 쥐입니다. 색깔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 거를 이 파바톤 콩잎을 먹인 쥐에서는 거의 색깔로 봤을 때는 거의 정상지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피부 화장품 소재로 쓰기 위해 가지고 콜라겐 합성 관련 결과들입니다. 관련 결과들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일반 콩잎 추출물하고 파바톤 콩잎 추출물을 했을 때 파바톤 콩잎 추출물에서 활성이 관찰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농도별로 했을 때, 그 다음에 파바톤 콩잎은 사실은 이제 배당체로 들어있습니다. 배당체로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이 파바톤 콩잎 추출물을 베타 글루코시데이즈로 이제 가수분해 해가지고 비배당체로 온 검은 쪽으로, 이 검은 막대입니다. 검은 막대를 보시면은 요와 같은 회색 막대도 활성이 있지만은 검은 막대에서는 훨씬 더 나은 활성이 관찰되어서, 이 가수분해 배당체물들은 화장품 소재로 쓸 수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듯이 요와 같은 비배당체 가수분해 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보시는 뭐 2배 이상 활성화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규명을 했습니다. 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를 그 물질인 그 다이드제인하고 제네스테인이 콜라겐 합성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컨트롤 물질인데, 우리 이 추출물이 컨트롤보다도 훨씬 더 나은 활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있는 요 컨트롤지고, 요거는 이제 갱년기, 요거는 레트로 한 건 아니고 마이스로 했습니다. 요거는 갱년기 쥐고, 요거는 우리가 그 파바톤 콩잎을 먹은 쥐인데, 요거를 하나는 요와 같은 플랫폼이 있는 곳으로 해서 요 결과를 Y 메이지로 보면은 이거는 컨트롤인데, 요거를 먹었는 쥐하고는 그 인지 기능 차이가 상당하게 유의있게 증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요거는 플랫폼이 없는 구조에서 관찰한 결과에도 마찬가지로 요 컨트롤하고 먹은 거는 안 먹은 거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 파바톤 콩잎이 이 인지 기능하고도 활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는 콩뿌리입니다. 콩뿌리는 사실은 대사체가 안 들어 있습니다. 대사체가 안 들어 있는데, 우리 대사체 농업 그 기술을 적용하면은 콩뿌리에서 피부 미용 소재로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퀄 생산 전구체를 쓸 수 있는 다이드제인만 선택적으로 발현돼서 생산되는 것을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드제인 같은 경우는 콜라겐 축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콩뿌리를 화장품 소재로 쓸 수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콩에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보다는 콩잎에 있는 것이 가공적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요와 갖추고 있는 안에 들어있는 그 소위 사포닌, 그 다음에 유리아밀산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좋은 성과를 얻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제가 쭉 설명했던 생리 활성을 우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요 학술 잡지에서 두 편의 잡지에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규명을 했습니다. 규명을 했고 검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 이 요 기술은 2017년도 100대 우리나라 100대 기술에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가지고 제20회 농림축산식품화학기술 대상을 받아서 포장을 제가 전수받기도 했습니다. 전수받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 파바톤 콩잎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생물 소재보다도 훨씬 많은 어떤 언론에 노출되어서 만약에 이것이 제품화로 갈 때 어떤 그 프리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저희들이 다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미래라 하는 요 다큐에 저희들 요 생산되는 요 소재에 대해서 한 섹션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생산 기술 말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얻은 건 어디에 쓸 거냐 저희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너뷰티 먹는 화장품 쪽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갱년기 전반적인 거 그 다음에 주름 개선 화장품, 뼈 건강 비만 생물 소재 그 다음에 피부 탄력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는 이너뷰티 쪽으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타겟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한약재에는 사실은 갱년기를 할 수 있는 한약재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공급해주는 한약 소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백편두락해서 작은 콩을 좀 넣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소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잘 홍보를 하면은 신규 한약재로서 한약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에 있는 요 기능성 우리 파바톤 콩잎은 더운 물에다가 이래 하면은 안에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잘 용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기능성 차로도 갈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술을 요 기술 소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파바톤 콩잎이라 하는 생산 기술 자체, 독점권이 확보된 생산 기술 자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그다음 국제 특허도 거의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파바톤 콩잎이 실제로 기능이 있느냐 하는 거는 렛하고 마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확신하는 거는 콩에서 나온 현재 화학적으로 추출해서 팔고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보다는 저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월등히 효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파바톤 콩잎 생산, 그 다음 파바톤 콩잎의 식약 소재 응용 기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다양한 국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특히 산업화 연구는 브릿지 지원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